맥케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진양권 회장이 상해 출장길 항서제약과의 어떤 해동 관련되는 부분에 오늘 오전에 이제 인천공항서 출국한 듯한 이제 사진도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이데일리 보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흡수합병 관련해서 CRL 충격을 극복하는 강수다 관련되는 더벨 기사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양권 회장으로 추정되는 뒷모습인데요. 진양권 HLB 회장이 상해 출장길, 이번 주는 이제 회사 발표에 의하면 빠르면 이번 주말에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 관련되는 부분을 수령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양권 회장의 출장길은 의미가 있죠. 항서제약은 이제 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운항 쪽에 있고, 상해 쪽에서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두, 그 다음에 이제 수저우, 이런 여러 곳에 있는데요. 상해 출장길 관련되는 부분, 항서제약과,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포스트 액션 레터를 요청하고 그 답변 내용을 실제로 또 좀 확인을 하고 얼마 정도의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 이미 타임라인은 4월 21일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오전 9시 이후에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5월달 리서브미션 클래스 1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7월달 승인 결정 여부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 단초를 푸는 것이 리서브미션인데, 리서브미션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액션 레터가 중요한 만큼, 그래서 이제 진양권 회장도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링 허가 재신청, 리서브미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냥 회사에서 말하듯이 서류만 제출해서 끝날 사항인지, 아니면 뭔가 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 어떤 행동을 항서제약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은 이제 책임감 있는 모습이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3월 20일까지 이제 왔고, 이후에도 스탠스가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이 관련되는 내용들도 언론에 보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전에 상해 출장을 위한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자, 주주카페의 한 제보자가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뒤에서 찍었지만, 진양권 회장이 맞다. 주주카페 제보자니까 얼굴을 모르고 그러진 않겠죠. 시기적으로 추정해보면,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포스터 액션 레터를 받았고, 이 순파의원과의 승인 재신청 일정 관련 해동이 아닌가 싶다. 이건 회사 발표가 아니라 그냥 추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가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HLB 관계자는 출장 간 거는 맞다. 출장은 갔다. 근데 출장지와 출장 이유는 사전에 공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 파악 중이다. 아마도 출장 갔다 오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은 FDA로부터 21일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메일을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메일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스트 액션 레터를 FDA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빠르면 이번 주에 받을 것이다. 정기주총 이후에 기업 설명회 주주 간담회에서도 포스트 액션 레터의 경우 항서제약이 우리에게 공유할지 말지는 그들의 의사이겠지만, 항서제약이 공개를 해준다면 항서제약이 허락을 받고 시장의 내용을 곧바로 공유할 예정이다. 근데 항서제약이 이 부분을 공개하고 안 하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진양권 회장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불신 관련되는 신뢰 회복이라든지 이후의 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기 위해서 항서제약 입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항서제약 본사는 이제 연운항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레인강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쪽에도 이제 뭐 거점이 있고 거기 상해 쪽에 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저우, 청두, 그 다음에 북경 쪽에서도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쪽에도 거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벨에서 이제 아침에 장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또 이제 흡수합병, HLB가 HLB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이고 거기 관련된 이제 기사인데요. HLB 그룹이 생명과학을 HLB가 흡수합병하면서 이 거버넌스 재편에 나섰다. 그룹 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HLB도 여러 이제 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학도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지주사 형태가 아니지만 생명과학들도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지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한다. 이 말이 이제 거버넌스죠. 지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이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비용 구조가 합병되면 이제 주니까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FDA 두 번째 CRA를 맡고 난 다음에 이런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사가 빠르게 이제 뭐 기업 설명회라든지 주총이후에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또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 이제 기업 가치 제고 물론 장기적인 겁니다. 합병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부분에서 시너지 흐름으로 기업 성과가 보통 이제 뭐 한 1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니까 HLB의 최대 과제는 리보세람 승인입니다. 넥스트 리보세람이면 그 다음이고요. 리보세람 관련되는 승인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이후에 넥스트 리보세람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후보 물질 관련해서 이제 HLB 생명과학의 R&D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HLB 쪽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원 프로덕트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HLB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이 M&A를 통해서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룹 내 리보세라닌 판권과 수익권도 통합해,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은 뭐 유럽의 수익권과 뭐 국내의 어떤 판권과 일본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본래 이제 그 리보세람이 2004년도에 중국 쪽으로는 이제 항서제약이 가져갔고 그 뒤에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이 2007년도에 하고 국내 쪽은 이제 부강약품이 갖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받아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판권 수익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품목 허가 관련되는 신청들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추진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양사의 체해 진단, 요거는 이제 재무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HLB는 뭐 AIM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뭐 FA, 뭐 이런 식으로 합병을 인수를 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첫 회차에는 좀 해당이 했습니다. 바로 이제 엔데믹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고, HLB 같은 경우도 이제 HLB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사부가 있습니다만, 마땅히 이제 그 다음에, 드러난 부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화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바로 그날 같이 이제 결정을 한 부분들입니다. 합병기일은 8월 1일이고요. 합병 목적은 이제 경영 효율화, 그 다음에 시너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합병 비율 자체가 HLB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HLB 생명과학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게 있는 생명과학 입장에서, 그러면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았을 때 하는 거고, HLB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빠져 있습니다만 생명과학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인 부분은 생명과학은 저평가, HLB는 좀 고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합병 비율이 주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HLB 합병 비율은 58,000원대, 생명과학의 합병 비율은 6,800원대거든요. 과거 이제 지속적인 어떤 시가총액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벌어져 있을 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상대적인 어떤 저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고가의 뭔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합병 가액으로 전환했을 때 손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전환 시에 손실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HLB 주식을 받았을 때 주가가 이 부분들을
그 감안하면서 올라갔을 때 이제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논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기업 가치를 발휘할 때 합병이 아니라 이제 시점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8월 1일입니다만 합병 가액과 이제 합병 비율은 딱 결정하는 그 시점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가지고 어떤 회사든지 간에 흡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부분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합병이 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 HLB를 그러니까 HLB 생명각 한 주당 HLB 주식은 0.1주, 그러니까 거의 뭐 10개 갖고 있으면 한 주씩 정도로 이제 합병 신주를 해서 이제 나중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HLB 입장에서도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이제 HLB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단 장단점이 있는 게 흡수합병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자, 내용을 보면 발행 주식 수가 1억 2,180만 주에 이들 주식을 제외해서 1억 뭐 100만 주 정도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1,180만 주가 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억 한 2천만 주인데 여기서 이제 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 빼고 생명과학이 보유하는 거 빼면 1억 1,000만 주 정도, 1억 100만 주 정도에서 1,180만 주 정도가 더 추가되니까 10% 정도 이제 더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생명과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HLB는 이제 이, 소규모 합병이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주한테 주어지지 않고요. 주총도 열리지 않고, 이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2달 안에 주가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사실 지금 리서브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7,502원이니까 7,502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포텐셜을 생각하면서 이제 뭐 이 가격에 뭐 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주가가 이제 합병 이슈 말고 그 리보생과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FDA 허가 관련되는 일정으로 이게 올라갈 것을 뭐 생각하는 어떤 부분으로도 뭐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결정 자체가. 그리고 또 FDA 이제 승인 무산에 되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기업 가치는 이제 HLB도 그렇고 생명과학 입장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HLB 주가도 하한가를 갖고 생명과학도 뭐 하한가를 제약가들로서 갖고 24일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회복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HLB 입장에서는 한 20% 이상 올라와 있는 거고, 회복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배구조를 단순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과거에 이제 라이트 리버일 때 이제 이제 우리 인공관뿐만 아니라 엘레바도 이제 국제전공을 이제 인수했던 그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 뭐 그때 줄기세포하고 인공관 하면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설립했던 부분이 지금의 이제 엘레바 테라파틱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이제 뭐 HLB 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HLB 에너지, 여러 이제 지분 가치들이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복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체외 진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수를 했습니다만, 1년 정도만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돈 드는 거 대비해서. 그래서 HLB 측은 두 회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판권과 수익권도 이제 통합하면서 향후에 이제 뭐 FDA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품목 허가할 때도 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수익 구조도 통합되면서 비용은 이제 당연히 이제 줄겠죠. 그 다음에 후속 파이프라인 이제 개발에서도 발휘될 것이다. 생명과학이 이제 리보사렘 외에 이제 뭐 HLS 21 뭐 N01 관련되는 부분과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R&D 역량들도 합쳐주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가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항서제약에서 포스트 액션 레터가 이제 뭔지 이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받았나 여부 내용의 어떤 부분이 공개되었을 때 주가가 또 거래량이 늘면서 이 모멘텀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